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모의고사로 전국 1등을 한 8번, 서울대학교, 경찰대, 육사 모두 합격을 하고 모범 해병으로 뽑혀서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도 가졌고요. 법무법인 20의 고건석 변호사입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사회적 공익과 수익성 추구를 생각하는 제3의 모델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에 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모의고사로 전국 1등을 한 8번, 서울대학교, 경찰대, 육사 모두 합격을 하고 경찰대 육사는 최고 득점을 합격을 했으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4년 전액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들어가서 모범 해병으로 뽑혀서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도 가졌고요.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에도 최상위권으로 합격을 해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에 중독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으니까 그냥 그 현실에서 타협을 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 가득 찬 그런 얘기를 해줘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그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여기서 변화하고 싶다라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늪에서. 예,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 있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생기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 되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나? 약간 이런 환경까지 몰렸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다. 나도 뭔가 좀 멋있게 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에서 그 레디쉬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레디쉬라는 것은 그 서양에서 먹는 그 빨간 물을 말이에요. 비슷한 실력의 그 실험자들을 그 전날 굶긴 다음에 한 실험군에게는 그 레디쉬를 먹게 하고 다른 실험군에게는 초코 쿠키를 먹게 했어요. 서로 같은 자리에서. 근데 이제 레디쉬 먹는 사람들 옆에 초코 쿠키 먹는 사람들 보면서 참아야만 했어요. 그리고서 정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서 과연 몇 분 동안 이걸 버틸 수 있을까를 테스트한 실험이었어요. 실험 대상자들한테는 정답이 있다고 말해주고 포기하지 않게. 레디쉬를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초코 쿠키를 먹은 실험군들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일종의 의지력이란 것도 어떤 정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개념이다. 소모성 자원이고 마치 배터리와 같은 거다. 이 레디쉬를 먹은 실험군들은 이거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 몇 칸을 써버린 거예요. 남은 배터리로 수학 문제를 풀려니까 인내력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초코 쿠키를 먹은 사람들은 완충된 상태에서 문제를 더 풀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체력 같은 건데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역경과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해야 된다든지 뭐 가족을 돌봐야 된다든지 집안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미 다른 동경쟁자들에 비해서 의지력이 깎인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력은 비슷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고난이도의 시험에서는 부자인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경쟁에서 실패할 것이냐? 저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민과 훈련 끝에 두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소모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배터리가 소모될 때 소모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배터리 용량 자체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소모율 자체를 낮추는 것은 모든 생활 습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엔 쉬고 그 시간엔 먹고 이런 모든 패턴을 기계적으로 맞춰놓으면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일상을 루틴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자체가 적더라도 소모율이 낮아서 다른 동경쟁자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늦게 잤다가 오늘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의지력을 많이 깎인 상태가 됩니다. 근데 원래 계속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눈에 떠지고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루틴화 되니까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면은 자신의 일상을 루틴화 시켜보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용량 자체를 키우는 방법은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의지력이란 것은 어떤 정신적 체력과 비슷한 거거든요. 심리적 체력 같은. 근데 이게 체력을 높이는 순간 의지력도 높아진다는 것이 역시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기가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미 배터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한두 개의 어떤 과제를 해버리면은 그냥 체력이 방전돼서 더 이상의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심폐지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중력을 요한다는 것은 두뇌를 많이 쓴다는 것이고 두뇌가 산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낮은 사람들은 두뇌가 소비하는 그 산소 속도보다 두뇌에 공급되는 산소 속도가 느린 거예요. 단기간 동안 집중력을 한 다음에 두뇌 입장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집중력이 산만해지고 하품을 하고 졸리고 자게 되고 늘어지는 거예요.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어떤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달리기, 우리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들만 잘 해도 충분한 그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창도 좋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잖아요. 근력을 높이는 웨이트 운동들은 순간에 힘을 빡 줘야 되는 순발력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인데 공부라는 것이 어떤 순발력보다는 장기간 심폐지구력 운동들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력이란 것이 있어요.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영역을 구별해서 내가 아는 것 이만큼은 알고 내가 이만큼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 즉 한 차원 위에서 나를 본 다음에 내가 이건 아는 거야.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력이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모르는 것과 자신이 아는 것 사이에 경계를 불분명하게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어딜 향해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목표도 안 보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가 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만큼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고 더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더 빠른 효율로 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0에서 99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에 있으면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1인자가 된다는 것은 그 99에서 100을 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걸 보면은 다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그 마지막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99에 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 마지막 1%를 채우는 그 디테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다해라. 더 섬세하게 갈고 닦아라. AI가 각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그럭저럭 잘한다라고만 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AI에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 인공지능과 대비해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 차원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